다음 주에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에 산사태도 걱정인데요. 우리 지역 대비 상황을 점검해봅니다. 부천시가 오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주택 안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VR 모의 면접 등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투기해 일명 쓰레기산을 만든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산에 있는 토사가 저지대로 쏟아져 내릴 위험성이 커지는데요. 이번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산림청이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계양구는 계양산 등 산림 면적이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계양구 산사태 대비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중부지방장마가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9일까지 인천 지역에 내린 비만 329.8mm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내린 비가 176.3mm였던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많은 비가 쏟아지다 보니 산림청은 지난 29일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흙이 안반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 흙이 계속 내리는 비에 의해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됩니다.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시간이 일정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산사태가 발생하므로 이런 경사지의 경우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양구는 계양산 주변으로 급경사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25곳이 있는 상황.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주택가에서는 장마 기간이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는 주택가와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올해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17곳에 대해 사방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계양구 공원녹지과는 현재 시급한 곳에 대한 정비는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7개소가 이런 식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가 지역에 있어서 위험 요인은 전부 다 제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상 상황에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불상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스스로 주의 좀 하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다음 달 초 장마가 끝나더라도 돌발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하수구와 배수구를 미리 청소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원도심이 많은 부천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주차 문제가 그야말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부천시가 오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주택 안에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의 한 주택가. 공간마다 주차 차량이 많아 늘 혼잡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원도심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릅니다. 차도 못 되게 내놓으면 차 못 되게 간다고 여기서. 지금 문 앞에 놨고 많이 부족하지 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이거 항상 그렇지 이게 차 되면 차 빼라고. 원래 그냥 주차장이 없어. 여기는 옛날 집이라 40년이 그정 다 된 게 주차장이 없고 이 근방 사람들도 차도 있기도 있지만은 그렇게 없는데 지나다니다가 시장도 오고 이제 이렇게 오고 40년 이상 된 주택에는 따로 주차장이 없어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보시다시피 주차 문제로 매번 고충이 있는 지역입니다. 골목길에 주택가가 늘어서 있어 주차를 마음 편히 하기에도 비좁은 공간입니다. 특히 인근에 전통시장까지 있어 주말이면 주택가 일대 혼잡은 더해집니다. 이 같은 원도심 주차난에 부천시가 재건축 주택의 공영주차장을 함께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아파트형 마을 주차장. 기존 주택과 입주민 주차장에 시가 관리하게 되는 공영주차장 공간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주택조합과 부천시가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말 나란히 공사를 시작하는 부천 여월동과 괴안동 일대 100면에 가까운 주차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택조합은 사용하지 않는 지하 공간으로 임대료 수익을 내고 지자체인 부천시는 적은 예산으로 수월하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축 아파트 지하에 고용주차장 건립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 또 주거환경 개선 이런 동시에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장 수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지를 신규 대상지를 신규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랜 주차난에 시달려온 부천 원도심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주차 공유 방식이 일대 혼잡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포시청 소속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김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한 정책 권고문을 인천시에 제출했는데요. 권고문의 핵심은 자체 매립지 조성과 광역소각장 현대화 등이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인천시는 자원순환 정책을 견인할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7월 30일 성명문을 내고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정치 쟁점화된 지 오래라며 건설 폐기물 감량 대책은 뒷전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자원순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공론화 과정은 또 다른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인천시는 권고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엄중히 따져 매립지와 소각장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투기해 일명 쓰레기산을 만든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 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7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자 중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경기 북부 지역 하천 부지에 폐기물 2,800여 톤을 몰래 방치한 고물상 업자도 있었습니다. 또 식당에서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 525톤을 수집해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양계장에 무단 투기한 업자도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늘면서 김포시가 특별 단속반을 꾸렸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평일 상시 단속반 외에도 휴일 특별 단속반을 추가로 운영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특히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쓰레기 투기나 소각 행위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외국인 단체나 주요 시설에 올바른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도 비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장마가 길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집중호우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매뉴얼 심의위원인 문현철 초당대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강한 장맛비로 전국에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비가 예보돼 있어서 계속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또 붕괴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집중호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어느 한쪽으로 많이 흐르거나 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집중호우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도로가 침수되거나 주차장이 침수되거나 특히 지하차도나 이런 그 지하시설물들이 침수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그 집중호우 시에 나타났던 사례들은 이렇게 특히 그
최근에 있었던 부산 지하차도 사고 경우처럼 침수되는 그 도로, 지하 도로랄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도심이 물에 잠겼을 때, 그러니까 도심이 침수됐을 때는 감전의 위험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좀 알려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감전 위험은 특히 한전 쪽에서 이렇게 오후 때 집중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가로등이나 전기 시설물들이 있는 곳에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감전 대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예방이 잘 안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런 그 감전의 위험성 있는 시설물 부근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조치다. 뭐 가로등이랄지 기타 요즘에는 또 지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변압기 부근이랄지 또는 그 전신주 밑에랄지 또 어떤 시설물들이나 가정에서 그 전선이 노출되어 있거나 연결 부위랄지 그런 곳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접근 자체를 좀 자제하라는 설명을 해주셨고 또 외곽 지역에서는요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지 피해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피해도 큰데 하천 범람에 대비한 사전 대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큰 하천은 작은 하천, 소하천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큰 하천을 이루게 되고 또 이 소하천들은 작은 수로들이 연결되어서 또 소하천이 되는 것이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작은 수로들에 있는 낙엽이나 각종 부유물질들을 제거해서 물들이 잘 소통해서 잘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또 이것이 침수를 예방하는 것이고 또 농경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수로 부분에 그 수로의 입구 부분들을 이렇게 개폐하는 개폐 시설, 개폐 장치들이 있는데 이러한 수로의 개폐 장치들이 고장이 나서 수로를 열어서 물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작동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수로의 정비, 그다음에 그런 그 수문의 정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을에 태풍이 좀 집중되기도 했고 또 이 기습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 등 요즘 그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맞춰서 방제 대책이 좀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급변하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집중 호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히 이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매뉴얼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기관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이렇게 집중 호우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숙지해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현철 초당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유유기지 부평에선 편하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취업과 창업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유유기지 부평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VR을 이용한 모임 면접 등 재개관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이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달라진 유유기지 부평에 다녀왔습니다. 부평 산업단지에 자리한 유유기지 부평. 입구에 들어서면 발열 검사와 함께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안으로 들어서면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 유유기지 부평입니다. 인천 청년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본인들 공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문화 공간으로서 청년 시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문을 연 유유기지 부평. VR을 이용한 모의 면접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 VR 기기를 이용해서 모의 면접을 해봤는데요. 국내 기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선택한 기업에 맞춰서 맞춤형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살면서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언제였고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실제 면접 같았고 긴장됐습니다. 취업과 창업 관련 강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대면하며 진행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유기지 부평의 운영 방식도 변화한 겁니다. 지금 7월 재개관 관련해서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30분이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됐고요. 대관 예약은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지만 현재는 이제 VR 면접, 모의 면접이 추가가 돼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을 하신 분에 의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문을 연 유유기지 부평. 유유기지 부평이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포 농림지역 안에서도 야영장 시설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김포시는 관광농원에서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건축사협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농림지역에서도 야영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최근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포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등 건축 제한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계양구가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노인요양원 등 지역 취약시설에 생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296곳인데요. 계양구는 각 시설에서 열흘간 사용할 수 있는 생수를 지원합니다. 계양구 관계자는 수돗물 유충 사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 소방서 구조대원이 인명구조에 기여한 대원에게만 주어지는 라이프세이버 자격을 받았습니다. 김포 소방서 소속 김관철 대원은 지난 6월 김포시 봉성리 수로에 빠진 5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구명환을 갖고 입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방재난본부의 라이프세이버로 선정됐습니다. 라이프세이버는 소방재난본부가 어려운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대원에게 주는 자격으로 구조 난이도나 구조 대상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김성수 조선희 인천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이 두 의원은 제8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재개정하는 등 인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습도가 높은데 기온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에 23도, 한낮에 27도까지 오르면서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마음의 여유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길게 받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초까지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화요일부터 낮 기온 29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덥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남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금요일까지 충청 남부, 전북 북부 지역에는 많게는 200mm 이상, 그 밖에 충청과 호남, 영남 지역에도 최고 15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산사태나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 역시 흐리고 파고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와 세차하기에 적당하지 않겠습니다. 운동도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하실 땐 우산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 노출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
기자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